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개발에 있어서 제조장과 공장을 한번 구분해 볼까 합니다. 제조장과 공장의 구분이 한때 상당한 수익이 돈이 됐다는 거죠. 돈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조장과 공장. 같은 의미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 공장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장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 많이 하시냐면 공장은 크다, 크다. 제조장은 작다. 이렇게 구분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구분을 잘 하셔야 개발에 있어서나 아니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실익이 있으니까 실익이 있다는 얘기는 도움 된다는 얘기죠. 도움이 있으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제장과 공장이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외관적으로 보면은 똑같이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공장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면 공장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발음도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산진법이라고 합니다. 그 산, 그쵸? 그다음 집, 이 집, 산진법.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산진법 하면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후덕권 정비개입법.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후정법이라고 하죠. 후정법. 이렇게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산입법과 후정법의 적용을 받아서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운 편이고 까다롭죠, 아무래도. 이거 까다로운 편이고 이 법률이 적용되니까 제조장은 이런 법률을 받지 않는 이종 근생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은 한지법과 수정법을 적용받는 공장이죠. 그러니까 공장이죠. 제조장은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 근생시설입니다. 이게 다르죠.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때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지 않으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왜? 외관적으로는 똑같으니까 모양이. 그렇다고 공장 등록증이나 뭐 것도 봐도 큰 차이 모르겠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하지만 바닥 면적 요게 기준입니다. 바닥 면적. 이 건축물 대장을 딱 떴을 때 바닥 면적. 요즘엔 근생시설이라고 공장의 표기가 되긴 하죠. 근데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기준으로 정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면적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공장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 면적 여기죠? 이게 바닥 면적이 뭡니까?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이죠. 그죠?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500 평방미터 미만이면 이게 뭐라 그럴까? 여기 미만이면은 이건 제조장이라고 합니다. 제조장. 이렇게 우리가 이거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어디 뭐 예전에는 잘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전통시장 지하실에 가보면 뭐 커튼 공장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방 공장 한다든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제조장입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는 이전 근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안에도 우리가 보시는 것이 이 제조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제조장은 산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공장 입지나 공장의 사전 신설 승인과 공장 등록의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가 아닌 해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즉 공장 등록의 법적 의무는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 있습니다. 공장 등록은 제조의 경영에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또 있겠죠. 그래서 제조하는 필요시에는 공장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제조장이죠.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등록해서 자세히 보면은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도 있고 제조장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장 등록만으로도 구분이 애매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500평방미터입니다. 물론 500평방미터 미만으로도 공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근생시설에서
예, 그때는 공장이라고 하죠. 근생수소는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조장이라고 합니다. 제조장. 한때 공장 개발 붐이 있었어요. 10년 전쯤에 제가 10년, 15년 전쯤에는 공장 개발 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장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붐이 있었습니다. 소위 돈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제조장 찾기가 돈이 됐었습니다. 당시 공장 부지 개발이 쉽지 않아서 제조장 땅 찾기가 유행해서 소위 돈이 되었습니다. 제조장 땅 찾기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그 임장 가거나 답사를 가다 보면은 조그맣게 공장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의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근생시설로 허가내 놓고 뭐 합니까? 제조장을 쓴 것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장들이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규모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가내 공장 정도, 가내 수공업 그 정도 역할을 하는 제조장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처럼 말하는 뭐 공장에 뭐 조그맣게 하청처럼 그런 거는 갈수록 이제 규모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가 또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분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왜? 요즘에 근생시설이 그 미분양돼 가지고 아니면 분양이 안 돼서 입점을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개발해서 토지 개발하면은 타켓을 이 제조장으로 타켓을 하면 좀 어떨까? 이 소규모 또 공장 역할 하는 거죠. 제조장 역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의 발상이죠. 발상의 전환. 그래서 실익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지금 이 시간은 토지 개발에 있어서 언어입니다. 투자 언어.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종 근생시설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바다면적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150평 정도 되죠. 입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공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혹시 제조장이 있는데 어찌 활용할지 고민이 된다면 이런 거를 우리가 늘 투자 개발에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배우죠. 이거 언어를 알았으면 이런 것도 뭡니까? 이게 대화죠, 대화. 투자 언어의 대화. 그렇게 언어의 대화를 하나 둘씩 익혀야 실전 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법률 한번 보면은 건축법 시행령에 제주장은 이종 근생 시설이며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제조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같은 건축물에 동일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해당 용도로 쓰는 해당 용도로 5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건축물입니다. 건물이 다르면 아니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건축물에 이거 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장은. 그래서 뭐라 500제곱미터 미만 있죠? 그래서 대기 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 이거 좀 까다롭죠, 이게. 이거 배출시설. 이거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유해물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배출시설 신고해야 되는 시설에서 전량 유착 촬영 이런 것만 해당하는 것을 이거 처리해야죠 하는 거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닌 것이나 이런 거 위탁 처리한 것 이런 것만 제조장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전에서는 아직도 유익합니다. 제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는 제조장과 공장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장은 산지법에 따라 공작물, 건축물이죠. 건자가 빠졌네요. 건축물, 공작물,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제조시설 등이죠. 갖추고 대통령을 정한 제조업을 하기 위해 사업장으로서 대통령을 정한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규모가 큰 것.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일종 군생, 이종 군세,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수나 관련 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이것 아닌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종, 2종 군생이죠. 그 제조장은 요게 아닌 것은 뭐라고요?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조장과 공장의 구분이 상당히 실전에서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이제 실전을 접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제조장과 공장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지식으로 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비어있는 상가들이 건물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 상가는 큰 대형 상가는 어렵겠죠. 한 건물에 여러 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그만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지하실 같은 경우 뭐 외곽이 떨어진 거죠. 너무 이상한 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한 번쯤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고시원이 많이 하죠. 고시원. 고시원이 왜 숙박시설이니까 의외로 고시원으로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죄재앙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 토지 개발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토지 개발에 있어서 제주장과 공장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